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민주당이 죽을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이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비례정당을 창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정도 끝났습니다. 말로는 군소정당과 연합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 만들어질 비례정당도 아니라 민주당에서 비례후보까지 결정을 다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이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1번은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이미 판명이 났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홍걸씨도 당당히 4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사위도 공천을 받았고요. 김홍걸은 세습공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도 친문, 그러니까 친문재인 파를 말하는 거죠. 이 친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금태섭의 목을 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나무인에다가 오만함이 넘쳐 흐릅니다. 그야말로 뭔가에 취해가지고 광기를 휘두르는 듯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고속열차 티켓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 이유는 민주당 아나무인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이 국민 보기를 그야말로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뻑뻑 우기기만 하면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 창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창당될 때 반칙과 꼼수라고 비난했죠. 그런 민주당이 일당 유지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니까 태도를 180도 돌변했죠. 그래서 비례정당을 직접 창당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원칙을 버리고 꼼수에 동참하면 중도층들이 다 잃을 것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만은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명분도 원칙도 다 버린 겁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비례정당 창당 결정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태도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이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을 하려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이를 응징하기 위해 연합정당에 참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 중 이렇게 하는 나라는 미래한국당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던 김종민 의원도 이젠 뭐라고 말하느냐, 세계 정치학계에 상상력을 뛰어넘는 범죄 행위여서 우리가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궤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반칙을 먼저 저지른 정당은 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항상 그렇게 개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거법을 공수처법 통과라는 명제 앞에 군소야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개정을 강행한 거 누굽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당시 통합당은 그런 식으로 선거법을 고치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의 선거법으로 개정을 강행한 집단은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내건 기치가 뭐였습니까?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를 늘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명분마저 버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2월 5일 날 미래통합당의 유성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출범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꼼수정당, 쓰레기정당이라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그러면서 비판했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꼼수이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고 그러면서 국민을 얕잡아 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유성정당의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강행한 겁니다. 당연히 통합당 비난하죠.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꼼수로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한 겁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극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의석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서 응징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느냐,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듯 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도둑 주제에 자기가 경찰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비례정당 창당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비례정당의 기호는 현역 의원 숫자대로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윗순위, 특별히 1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 현역 의원들 최소한 지금 미래한국당 5명보다 더 많은 6명 이상으로 비례정당으로 보내야만 됩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비례의원들을 셀프 제명해가지고 비례정당으로 보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탈락 의원들도 그쪽으로 보내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통합당의 비례정당 창당 때 위헌정당, 가짜정당이라고 그렇게 모진 비난들을 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고스란히 다시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진중권 교수의 말대로 도둑이 스스로 경찰이라고 우기는 이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뻔뻔하게 미래통합당에 핑계를 대는 이 모습,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광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국민들이 호응을 해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묻습니다. 그럴 거면 선거법 개정은 왜 했습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골수 문팬들이 완전히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0일 날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금태섭과 맞붙은 상대는 원외 도전자이고 여성 후보죠. 강선우 전 부대변인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말이 경선이지 사실상 친문 성향이 대다수인 그 권리당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금태섭 의원의 경선 패배는 민주당 당심이 친문이라는 게 다시 한번 뚜렷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경선 패배 이후에 극성 친문 네티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소신과 맞는 미래통합당으로 가라, 드디어 우리 당이 하나가 됐다라는 글을 쏟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할지라도 국민 입장에서 소신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18만 친문 당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문바에 의한, 문바를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문바들이 민주당 전체의 당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들이 앞으로의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바들의 거친 태클은 당연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기어이 금태섭의 목을 쳤다 그러면서 친문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기에 조국 수호라고 써서 내보내도 공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금원을 꺾은 이 강선우 전 민주당 총선기획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국 퀴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민주당도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소신을 가진 이를 배신이라 부르는 이들이 정작 배신의 대명사, 노무현을 제일 먼저 배신한 김민석에게 공천을 줬다 그러면서 운 좋게 탄핵 사태로 부활한 친노 패족이 전체주의 정당의 작품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하고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는 거대한 기득권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진중권 교수는 괜히 다른 소리 했다가는 문재인 친위대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런 꼴이 된다 그러면서 홍위병 이용해서 공포정치를 하는 문화혁명이 일상화한 것이라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조준혁 전 의원도요, 금태섭 의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서 이건 위선 조국이
양심 금태섭에 테러를 가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게 민주 없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민주당 그야말로 공천하는 걸 보면 오만합니다. 법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까지도 공천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선거 개입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이들에 대해서 공천 자격도 줬습니다. 심지어 공천 확정까지 해버렸다는 겁니다. 우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4.15 총선에서 울산 중구의 여당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북 익산을 출마합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 중구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공천까지 받게 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들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기는 했지만 법원이 이들에 대한 재판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울산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청와대 출신 등 기소된 여권 인사들 또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공소장에 담기지 않는 혐의 내용까지도 재판 과정에서 다 검찰에 의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공천을 강행했다는 것, 이건 일단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불어서 오는 4월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차피 공수처가 가동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이런 공천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국민이 뭐라 그러든 심지어 검찰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는 식이죠. 집권 세력에게 범죄가 있어도 공수처로 다 덮어버리겠다는 독재적 오만함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공천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까요?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비례정당 파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민주당이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에 대해서 배신한 점입니다.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젠 입 딱 씻고 민주당도 결국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정의당 등이 가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20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꿈까지 꿨습니다만은 이젠 완전히 일장춘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배신감이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민생당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서 사실상 암묵적 선거연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비례정당 강행으로 인해서 양당 간의 선거연합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가능한 모든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입장에서 전 지역구 공천을 하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심상정 의원 지역구 공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같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후보를 내게 된다 그러면 심상정 의원의 사선 도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 통합당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의당 순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상정 의원의 사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신당한 정의당이 민주당 바짓가랭이 잡기 전략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가 수도권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점이 민주당의 패배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의 여론조사만 믿고
오만방자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딴짓을 하면 할수록, 엉뚱한 짓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앞길에는 어둠과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는 그 오만함이 민주당의 절대적 패배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죽했으면 진중권 교수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가리켜서 민주당은 미쳤습니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민주당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미쳤습니다. 국민은 안중이 높고요. 18만 친문당원들, 문바들만 바라다 보니까 민주당은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선거 승리, 즉 제1당 차지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될 일도 뻔뻔하게 사용하는 민주당의 그 모습이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할 정도로 정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급 말 바꾸기에다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이렇게 대략 큰 소리 치는 이 모습, 그렇게 너무나도 당당한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 눈에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주눅이 들 정도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 자리에 자만과 후한무침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번 4월 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에게 어떤 철퇴를 가하게 될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민주당에게 국민은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